네, 그럼 지금부터 2025 강원 독서 토론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 한마당은 2025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독서 토론 한마당이기도 하고 교육부와 문체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이 개최하는 제24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한마당 예선 대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고등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도서는 MZ세대의 통일의식,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강 생각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에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먼저 결승전에 진출한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선발제팀 그리고 후발제팀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발제팀, 네, 대선부부터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고에서 클 때 이룰 성자 두 글자를 따서 대욱, 성역, 해교 해서 대성회 팀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 1발제자를 맡고 있는 김대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회 에이스 제 2발제를 맡고 있는 이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회에서 최종 발언을 맡고 있는 김혜규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발제 진광고팀의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EJ팀입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 팀이 EJ인데 이 친구가 한재인 것도 한 몫을 했고요. 저희 주제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인데 저희는 이거 EJ의 원래 뜻이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어를 한다라는 뜻인데 저희는 이거를 주제에 맞춰서 데이가 저희 팀을 이용해서 종교나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팀명을 EJ로 했습니다. 저는 그 팀에서 제일 발제자를 맡고 있는 이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J팀에서 제일을 맡고 있자 그리고 이발제자인 한재입니다. EJ팀에서 귀요미 담당을 하고 있는 발제자 3발제자 김하진입니다. 네, 선발제 대성고팀 그리고 후발제 진광고팀 양팀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서로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2분 그리고 교차질이 3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마당을 시작하겠는데요. 선발제 대선고팀 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네, 토론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선발제팀 1발제자 김대욱입니다.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최대 다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주장은 세대 간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입니다. MZ세대의 통일의식 13쪽에 따르면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며 세대 간 성장 배경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숭실대학교 최원효 선생님의 논문도 경제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세대 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는 2030년 대한민국이 초비상 사회 진입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을 경고하며 세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공간에서 세대 간 주제 토론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만남은 세대 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소수자의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적 우대는 때때로 소수자에게 자력으로는 성취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켜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간 생각 238쪽에서는 정부의 특별 취업 허가 조치, 즉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켰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학사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와 같은 결과의 평등은 노동의 의욕 및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민주 선생님의 논문은 여성 공공부문 할당제 사례를 통해 과도한 우대 정책이 소수자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는 직업 역량 교육에 참가하는 소수자들의 참가비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분 54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후발제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 그리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부분에서 뭐 불평등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그런 자료들과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2015 과정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은 분명히 필요와 분배에 따라서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문제점이라 하면 역차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수자를 배려하다 보면은 다수가 오히려 더 그런 거에 대해 역차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희는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한계점인 역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보시면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한계인 역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저희는 그 사회적 합의로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발제자 김하진입니다. 혹시 아까 전에 세대 간 정기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세대 간 중계 토론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 중계 토론이 물론 효과적으로 좋은 방안이나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토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한쪽으로 나오게 되는 토론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토론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에 따라서 또 서로 싸움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세대 간 정기적인 토론 프로그램의 개최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희가 토론 프로그램의 정기적 개최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는 갈등의 원인이 소통의 오해에 있다 생각하여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오해를 극복하고자 소통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이 옳다라는 방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대 간 교류의 그런 협력을 강조하시면서 세대 간 토론을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토론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세대 갈등의 현대에도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 국민연금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도 토론 주제 관련해서 제가 저희 팀에서 질문 드렸는데 혹시 주제를 정하는 건 혹시 어디에서 제시를 하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동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토론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 즉 지자체가 중심이 되되 다양한 기관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발제 측에서 발제하고 그리고 선발제 측이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발제 첫 번째 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 EEJ 팀의 제1발제자 이건주입니다. 저희 토론 주제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공존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현재 기술이라든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공존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장은 종교단체의 무분별한 정치 개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종교가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한다면은
그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상도서 빨간 생각의 233쪽에서 235페이지를 보면은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사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이제 입국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탈레반과 같은 이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동일시하여서 수용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하면서 이제 떠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2025년 5월 15일에 게시된 전라일보 종교의 정치 개입 민주주의를 위협 기사에서는 극우 기독교 단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고 저희는 이에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두 번째 주장은 종교 간 적극적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입니다. 대상도서 빨간 생각 218쪽에서 발췌한 내용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도식화 과정과 생활관리윤리 교과서 176쪽에서 177쪽까지 종교 간 갈등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가 있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제 신도들을 강요하면서 갈등을 초래하고 저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활관리윤리 교과서 190쪽에 하베마스 이상적 담화 조건을 종교계에 적용함으로써 종교를 존중하고 진실한 대화를 활성화하는 이제 종교 단체의 화합을 이제 하는 걸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발제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그리고 후발제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종교 간 적극적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타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에 참여시킬 계획이십니까? 일단 그에 대한 사례로는 이제 2016년에 경향신문 기사에도 실려있고 생유 177쪽에 실려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슬람 수니파 최고 지도자 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은 이제 서로 원래는 종교 그 가치관 자체는 다르지만 서로 합의를 함으로써 세계 문제라든지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서로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사회적 방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회적 방해의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탈레반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은 이제 이슬람 이제 근본주의자들로서 자기 세력과 자기 생각을 이제 강요를 하고 그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세력을 배척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들의 세력과 반대를 하면은 이제 학교를 못 간다든지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들까지 착취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종교 간의 적극적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팀에서 제안하는 방안이 어떻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슬람 수니파 이제 교주로 말씀드렸기도 하는데 일단은 현재 종교 관련해서 갈등이 지금 많이 빚어지고 이스라엘이나 이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전쟁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그들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사례를 들어주신 거나 이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적극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팀만의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적극적 소통이라 하면 일단은 정말 구체적으로는 서로 일단 종교의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그들끼리 화합을 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그 밑에 있는 신도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종교계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두 신념이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 오히려 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종교 간 적극적 소통을 개최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되도록이면 국제 비정부기구나 국제 부정부기구 혹은 UN 같은 경우가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종교 갈등이라는 자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서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마당이 끝났습니다.
전략 협의 시간 2분 후 둘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제 두 번째 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발제 팀 제2발제자 이성혁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교육적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상정보 교과서 220쪽은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는 구분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육신문은 학생들이 이미지와 댓글 중심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읽고 판단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강생각 37쪽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는 정보학 도덕교과 중심의 융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뉴스학 콘텐츠 분석 실습을 통해 정보 판별력과 윤리의식을 기르고 사회 문제 토론과 사회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소통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 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종교 이해 교육의 강화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 인문학과 윤리 191쪽은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 간 평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강생각 205쪽은 종교가 삶의 가치관에 깊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배지대학교는 종교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다종교 접근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종교 간 차이를 인식하고 공존의 가치를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윤리와 사회역사 교과를 연계해 종교 갈등과 화해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공존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종교기관이나 청소년센터에서는 종교문화 교육 캠프,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해 학교 밖 교육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교육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실현 가능한 핵심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54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발제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그리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네, 제3발제자 김하진입니다. 아까 전에 다종교 이해 교육 강화로서 종교문화 교육 캠프를 실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문화 교육 캠프를 하는데 자신의 문화가 더 자신의 문화만 받아들이려는 생각 때문에
꼭 교류를 하려고 할까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말하는 다종교 이해 교육이라는 거는 특정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종교가 생기게 되는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MZ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성세대까지 뭐 그런 식으로 되니? 일단은 저희가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저희 MZ세대 다음 세대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잠시만요. 네. 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오갈 텐데 그러한 리터러시 교육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은 지금 정보화 시대고 그런 것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미디어에 대해 말씀했다시피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대해 더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발제에서 발제하고 그리고 선발제에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발제 두 번째 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J팀의 이발제자 한재희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효과적인 방안인데 저희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MZ세대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MZ세대의 통일의식 대상도서의 21페이지에 MZ세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취업난 같은 그리고 치열한 경쟁, SNS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면서 현실에 충실하고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특성은 MZ세대의 가진 특성 중 하나인 가변적 보수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가변적 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침묵을 할 수도 있고 반복을 할 수 있는지가 반복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먼저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한 그런 주장,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통일에 대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청소년식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통일의식 책에서 나온 각인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 사이에 그러한 경제적, 정치적 그러한 의견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형 교육으로 이렇게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지금의 수동적인 그런 강의 같은 그런 교육보다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그런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56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발제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우선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먼저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북한이 현재 저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대남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남북 그런 대북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에서 먼저 줄였더니 상대 북한 측 역시 그런 대북 방송을 줄였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통일 교육을 해서 통일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은 지금 계획적 경제 체제이고 저희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만약 저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된다면 경제적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십니까? 그러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 역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역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 먼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그런 다른 일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남북통일 교육 활성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남북통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교육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방학 말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제 내신 관련해가지고 민감한 그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간 방학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캠페인 아니면 뭐 밥살 동안 그런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KDI 북한경제 리뷰 2014년 4월호에 수록된 논문 통일 비용 편익 논의의 제조명의 내용에 보시면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소고, 통일 비용 추정치가 매우 크고 연구마다 편차가 심하여 국민적 우려를 야기를 지적합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커서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통일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사회교과서에서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정치적으로 약간 지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양의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마당이 끝났습니다. 전략 협의 시간 2분 후 셋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셋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마당은 최종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선발제 최종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우선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에 대한 사례나 자료 등을 적절히 들어주신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셔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한번 다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제1발제에서 밝혔듯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성의 공존은 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강 생각 275페이지에서는 왜곡된 정보와 편견이 누적된 경우 이후 새 정보가 들어와도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는 소외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강 생각 38페이지에 보시면 88.8%의 국민이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갈등의 주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즉 소통의 부재와 소외의 발생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의 원인은 오해에서 비롯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해를 줄이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 간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듣고 편견 없는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세대 계층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은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소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교과서 인문학과 윤리 182페이지를 보시면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실천 방안은 소통을 늘리고 소외를 줄임으로써 갈등을 줄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분 55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발제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J팀 제3발제장 진광보 김하진입니다. 먼저 상대 측에서 얘기해 주셨던 세대 간 정기적 프로그램의 필요, 그리고 서로를 미디어스 그 교육, 가정교 이해 교육 강화 등의 약간 좋은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세대 간 중계 토론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약간 주제에 따라서는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제가 서로 간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입니다. 종교 단체가 과도하게 자신들의 이념을 강요하면 다양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의 특정 신념이 절대화되면 타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와 사회교과서에서 모두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와 종교 모두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립이 아닌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교육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대부분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 머물렀고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큰 공감이 참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MZ세대의 통일의식 91쪽에 보시면 2007년부터 2028년으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저희는 그래서 긍정적인 이질을 심어줄 방안으로 참여 활동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과 윤리의 교과서에서도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관용의 태도에 진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저희는 이런 통해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며 편견과 강요를 줄이고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시선을 쌓이며 비로소 다양성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3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53초 발언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 강원 독서 토론 한마당 고등학교 결승전 대성고 대 진광고, 진광고 대 대성고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에 협조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